네, 영민한 투자 오늘도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국내 증시 이럴 때 피말린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미증시 막 상승하는 거 보면서 우리 증시도 좀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있어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전체적인 레시피를 봐야겠네요. 네, 오늘 장 일단 키워드 한번 살펴보면서 네네. 국내 증시 분위기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트럼프 트레이딩.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수혜주하고 피해주가 이제 극명하게 좀 엇갈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증시도 이제 분위기를 좀 보면 빅테크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금 쉬는 반면에 네. 금융주들이 강하게 올랐어요. 맞아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캐터필러가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죠.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과 동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은 빠지는 종목들이 더 좀 심각하게 오늘 오전장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거의 2% 가까이 이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유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뭐 원전, 태양광, 풍력 거기다가 ESS 관련주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IRA 폐기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정책적인 이제 반감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을 보일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부터 이쪽 섹터가 크게 이제 흔들리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당선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제 당선된 것과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뭐 원전 이런 종목들이 크게 이제 흔들리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빠질 자리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오늘 이제 투매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오전장에 이제 가매도 구간을 한번 연출을 좀 하고 지수가 저점을 좀 잡기 시작하면서 하락폭을 이제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가격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정상화되면 이쪽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결국은 업황과 실적의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가져보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미반도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어제 느닷없이 오후장에 이제 삼성전자가 갑자기 3%가 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길래 이게 또 퀄테스트 통과했나? 약간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들을 하셨을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래요. 엔비디아가 이제 3분기 때부터 블랙웰을 이제 출시를 할 건데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TSMC 쪽에다가 생산량을 25% 더 늘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HBM이 지금 품귀 중인데 공급량이 지금 딸리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 25% 늘리려면 HBM이 추가 공급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삼성전자가 곧 퀄테스트 통과하고 엔비디아 쪽에 공급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장 막판에 급하게 기관들 쪽에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삼성전자는 견조한 흐름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어제는 좀 밀렸습니다만 오늘 1%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이제 이슈가 지금 해외에서 넌딜 로드쇼 이제 IR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뉴욕 찍고 이제 솔트레이트 60까지 이제 계속해서 미국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IR을 진행을 좀 하게 될 텐데 그 IR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 HBM에 대한 수요가 B2B AI 가속기 시장에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라 B2C로 확장될 가능성, 모바일 쪽이라든지 PC 쪽으로도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HBM4 16단으로 이제 쌓아 올린 HBM4가 이제 양산이 좀 될 건데 HBM4가 양산될 때 이 하이브리드 본딩의 이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요걸 이제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하고 개발을 했다. 어저께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플럭스리스 이제 본더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한미반도체가 명명하기를 마일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네. HBM4 장비도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는 매출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 매출 전망치 상향 조정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삼성을 추가 고객사로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HBM 시장의 이제 확대, B2B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B2C 시장으로 이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매출 전망치에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오늘 시장이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HBM 관련된 수혜주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YC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삼천당 제약.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어차피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뭐 누가 당선되건 간에 트럼프가 되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건 간에 제약바이오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대장주와 중소형주들이 지금 같이 바이오 랠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삼천당 제약이 지금 장중에 거의 한 14%, 15%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안전지대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삼천당 제약이 갑자기 VI가 발동되면서 네.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오를까 궁금하셨는데 이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트럼프의 안전지대가 되었다라고 콕 집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도대체 오늘 코스닥 왜 이럽니까? 라는 의견들 많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버텨야 될까요? 이럴 때 제가 오늘 명확하게 또 한 줄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레시피는요. 지금의 하락은 명백한 이제 감매도다. 오. 결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 다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리고 첨단 산업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악재라고 하는데 오늘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2기가 만약에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 모든 수출 품목에다가 다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관세를 붙여서 이제 수입되는 이제 물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미국의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못 안 하게 한다. 되니까 네. 그 악재 때문에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막 45%씩 관세 폭탄을 매겨도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결국은 물가는 경기와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런 식으로 관세 폭탄 매기고 미국 경기가 둔화돼 버리면 경기 둔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연준은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예상하는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너무 지금 하락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특히 코스닥 시장의 이제 흐름은 오늘은 명백히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같은 이런 급락세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서 네. 그동안에 교체를 못했던 종목들 2등주, 3등주들을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고 1등주로 좀 갈아타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조금 해보신다면 아마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오늘 하락은 빠르게 되돌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오늘의 하락은 명백한 이제 과매도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뒤늦게라도 팔가 매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버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한 줄로 레시피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종목별로 접근해 볼게요. 먼저 갖고 있는 종목 LIG 넥슨부터 네. 보면 이 방산 역시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로 해서 그렇죠. 어제 크게 아웃퍼폼했잖아요. 네. 오늘 장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수익은 어떨까요? 오늘도 뭐 방산주들을 비교적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제도 LIG 넥스원 리뷰를 해드리면서 LIG 넥스원하고 현대 로템은 꽤 강하게 올랐고 이제 남아있는 애들 중에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 간 주목을 좀 종목들.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견조한 흐름이고 하나 시스템까지도 이제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결국 방산주들도 트럼프의 이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해외 수주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면 중동발 리스크 또 유럽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부각되면서 방산 관련된 종목도 이제 수주가 더 늘어날
급증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 방산 업종이 이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뒷받침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방산주들은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25%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방산주 여전히 굳건하다. 오늘 시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그를 방증해주고 네. 있고 또 앞서 우리가 키워드에서 삼천당 제약을 확인했는데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매수한 종목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더 들고 갈까요? 이게 이제 5월 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만에 지금 수익률이 120. 122%.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삼천당 제약이 어저께 시간의 시장에서 한 3%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했고 상승한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이제 특허 분쟁이 이제 해소돼서 북미 시장 이제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이 수급적인 이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삼천당 제약은 유동 비율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커지면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7월 말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오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수급이 좀 선택과 집중이 좀 되면서 삼천당 제약이 장중에 거의 15% 가까운 이제 시세를 만들었다. 최고가가 23만 원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 한 24, 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처럼 이런 중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들 어저께 이제 리뷰를 해드렸던 퓨처캠이라든지 오늘 또 에이프릴 바이오 가 5% 넘게 이제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한 4천억에서 6천억대의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랠리에 지금 빠르게 편승하고 있다는 것도 매일 제가 이제 지적해드리는 포인트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신 전략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하락장 안에서도 좋은 종목을 잘 네. 발굴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원샷 원킬 첫 번째 종목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오늘의 하락은 이제 명백한 과매도다. 과매도다. 뭐 2차 전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해서 전기차를 안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신재생 쪽 태양광이나 풍력 나중에 이제 AI 산업에 이제 또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없어서는 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꼽히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딱 21,000원 현재가로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할 때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SK 이터닉스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고체 연료 산화물 SOFC 연료 전지도 이제 만들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공급하는 ESS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뭐 넘버원 ESS 운영 사업자고요. 사실상 이 ESS라는 게 미리 생산된 전력을 저장을 해놨다가 이걸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적재적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나 대규모 이제 서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력을 이제 예비적으로 다 구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 전력을 이제 구축을 해놨다가 그 비축한 전력을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동되는 구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ESS의 개념은 전력 가격이 싼 저녁에 이제 발전을 한 걸 잘 저장을 해놨다가 많은 사람들이 쓰는 낮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K 이터닉스가 이 ESS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지금 공략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특히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 서버 지금 미국은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대비책으로 SMR도 떠오르고 있고 뭐 SFC도 떠오르고 있고 여러 이제 대안이 있는데 결국 모든 걸 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ESS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도 분기 인도량 발표를 했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ESS 매출이 150% 가까이 급증을 했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당분간은 이 ESS 시장의 성장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보다도 훨씬 더 좀 빠를 거다라는 전망을 이제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ESS 시장이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빠지고 태양광 풍력 밀리면서 같이 이제 조정받은 쪽이 바로 ESS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와 연결시켜 보면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좀 좋은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1,000원 딱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음봉 맞으면서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고요. 네. 여기서 눌림목이 좀 완성이 좀 되면 정고점을 넘어가는 이제 상승 패턴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1차 목표 가격은 한 24,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9,000원 선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SK 이터닉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K 종목도 빠르게 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20,050원 현재가로 D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미반도체 리뷰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HBM 쪽이 다시 또 이슈의 중심에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3분기 때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될 텐데 블랙엘은 기존의 HBM3E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HBM이 이제 탑재가 될 거예요. 실제로 HBM3E에서는 최대 이제 8개까지 이제 HBM을 탑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HBM 이제 4로 넘어가고 내년도가 되면은 뭐 12개, 16개까지 이제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층수도 이제 12단에서 16단까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테스트 공정이 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패키징, 테스트 이런 이제 후공정 쪽에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HBM의 낙수 효과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신규 장비를 이제 개발하는 이유는 시장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2년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가 이제 1년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고 국내 SK 하이닉스가 보면 이제 청주에 M15X 공장 20조 원 들여서 투자를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2000 공장 라인을 전환해 가지고 기존의 이제 레거시 라인을 HBM 라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까지 이제 발표가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HBM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의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HBM이 묻어 있는 종목을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D램 레거시 관련된 장비 소재 기업들 지금 못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오히려 기존의 레거시 D램하고 낸드 쪽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 설비 투자, 소위 말해서 이제 캐펙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장비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결국 이 낙수 효과를 위해서는 HBM 관련된 매출이 인식되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PSK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고 후공정 이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DI 같은 종목들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올해 매출액 전망치가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실적 감안하면은 지금 현재 테크밍이라든지 YC보다는 사실상 지금 DI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테크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후공정 장비 기업들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밸류의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DI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 눌림목 고점 대비 지금 35%가 빠졌거든요. 요 정도 눌림목이면 뭐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HBM이 묻어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DI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우리 김영민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은 없고요. 어제 제가 무방 해놓은 걸 유튜브 이제 녹화 방송을 올려놨거든요. 네. 유튜브 MBN골드 채널 들어가셔서 김영민 매니저 검색해 보시면 어저께 제가 이번 주 시장 전략에 대한 거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생일이어서 좀 빨간 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우리 김영민 매니저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